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다 한다면 이제는 재건축의 모든 사업지가 사업성이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7월 달까지니까 사실상 뭐 4월 달까지였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고 싶은 이런 조합들에서는 3개월 정도는 연기를 해줘라. 왜냐하면 뭐 지금 얼마 전에 뭐 개포주공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1m 떨어지거나 뭐 차량으로 드라이브스루에서 뭐 투표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잘 안 지켜졌죠. 그래서 이제 정부나 국토부에서는 전자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사실상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그 집단담보대출을 9억 원 이하는 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쉽게 얘기해서 분양을 하게 만드는 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조합원들은 자기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본이. 그러면은 재건축이 사실상 진행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뭐 대우건설에서 이걸 제안했다고 하는데 재건축 리츠에 이거는 이제 법도 검토를 했다.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고 물론 뭐 부딪혀 봐야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정부의 기조랑은 맞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 정권 안에서는 재건축 특히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강북권까지 더 나아가 수도권까지 전국의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바로 진원지인 1등인 강남의 재건축을 잠재우겠다는 취지인데 근데 또 반대편에서 보면요. 좀 제가 이제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리츠를 활용해서 바로 지금 서울시라든지 또 뭐 국토부 기조는 맞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라. 근데 리츠를 활용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후라이드 반, 양념 반. 계란으로 치면 반숙. 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리츠가 뭡니까? 리츠부터 알고 들어야죠. 리츠가 뭡니까?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이런 부동산이나 부동산 개발에 투자라는 거죠. 어떤 신탁회사라든지 어떤 형태의 회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수익을 배당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주식 같은 거, 주식으로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 사고 팔 수 있는 거, 소액으로. 하나는 증권을 끊어주는 거예요. 얼마짜리. 예. 자,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리츠인데 자, 재건축 리츠. 사실은 제가 부동산 리츠 회사도 만들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바쁘다는 핑계를 못 만들고 있는데 정말 제 꿈이 이런 리츠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저는 뉴욕의 트럼프 뭐 가지고 있는 빌딩 사고 팔고 여러분도 투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도 배당해주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사는 부동산은 거의 진짜 정말 장담합니다. 제가 100%에 가깝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실패 보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지금 장담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냥 그런 빌딩들을 여러분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부동산 펀드라고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유명무실입니다. 지금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여러분도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자,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재건축 리츠의 정비업계 관심 폭풍, 분양가 상한제, PR 신의 한 수. 이게 만약에 오케이가 된다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던 재건축 조합원들이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대우건설이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상대로 리츠를 활용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었지만 묘수냐 꼼수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일반 분양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이 직접 리츠와 주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맞서고 있다.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이 사업지입니다. 지금 반포죠. 반포가 지금 재건축이 가장 뜨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뭐 반포 주공의 1, 2, 4주구 또 3주구. 근데 3주구가 1단지의 3주구 재건축 사업 수주에 나서면서 시공사로 선정되면 이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식이다. 자, 어떤 방식이죠? 공동 출자로 설립한 리츠 투게더 투자 운영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자, 이 부분인데 재건축 리츠는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들의 분양하고 남은 잔여 주택을 일반 분양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니까 일반 분양하는 대신 리츠의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 리츠의 현물로 출자합니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합원들은 부동산이 아닌 리츠의 주식을 소유하는 겁니다. 리츠의 주식을 소유하는 거.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게 대우건설의 입장입니다. 이후 리츠는 해당 자산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운영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강남의 반포의 임대주택이다. 아, 이건 뭐 공실이 생길 수가 없겠죠. 이 기간 조합원들은 임대 수익을 배당받게 된다. 임대 수익을 받습니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건설사가 또 그런 비용까지 부담해서 어차피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게 만들 겁니다.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에게 당연히 설득을 하겠죠.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 기한이 끝난 뒤에는 주택을 팔고 리츠를 청산할 수 있으며 매각했다는 차익을 조합원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4년, 8년 뒤에는 뭐 부동산이 어느 정도 파도처럼 좀 하락도 하고 올라도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 시세대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주택법 하위 규칙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 저는 비를 피하는 방법은 알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방법은 아직 지금 이걸 피한다 그러면 최초가 되겠죠. 만일 이 방식이 허용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게 된다.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모두 이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갑자기 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도 창남동의 B 건물에 그 수제 맥주집 갔다 왔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착한 건축주의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좀 임대료를 깎아줬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잠깐 비홍보 좀 해드렸습니다. 좋은 일 했기 때문에. 자,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반인도 주식처럼 간접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서울 중심권의 임대주택이 너무 적다.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 묶어놓으니까 주택 공급이 적다, 중심권에. 특히나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공급한다고 한다면 국토부의 간접 투자를 활용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도 부합하는 사업 모델이다. 국토부도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자, 국토부는 좋아하겠지만 정부나 서울시는 좋아하지 않겠다.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간에 대권 가도를 달리는 게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모르겠지만 주판기를 계속 튕겨봐야 되는데 그동안 국토부랑은 다른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제는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강남권도 아마 끌어안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반대할 입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실제 지난해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레미안 온벨리죠. 자, 여기에 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 346가구 전체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그때는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서울시 허용하지 않아 불발했습니다. 자,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지난해 신반포 3차 단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례를 본다면 사안을 두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나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사실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예.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대우건설에서 이 중심권의 임대주택, 리츠를 활용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는
여러 가지 정부나 국토부의 어떤 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라든지 말할 것도 없이 다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재건축을 묶어놨더니 꼼수로 간다. 과연 이걸 피해갈 수 있었지? 이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다 간다면 이제는 재건축의 모든 사업지가 사업성이 다시 좋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건설회사들, 특히나 건설회사들 요즘에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아지고 또 중심권에 재건축 재개발 묶어놨기 때문에 일거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비용을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게 정말 긍정적인 기류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재건축 투자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신다면 뭐 이메일이 됐든 댓글이 됐든 많은 관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